미국의 중앙은행 미연준이 돈을 풀기 시작했네요. 이제 어제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발표했는데 예상했던 데죠. 그 내용을 비교적 미국 경제를 잘 이렇게 분석하는 코베시레타에서 이렇게 이런 글을 올린 것을 총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번 발표를 보게 되면 미국의 고용 사정이 많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는 속에서 물가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그걸 미 연준의 의장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금리를 낮추는데 3명의 연준 의원이 금리 인하에 반대했다는 그런 소식도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미 연준은 양적 긴축이 종료된 지 불과 12일 만에 향후 30일 동안 400억 달러를 풀겠다.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은 민간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은 같은 양만큼 여러분들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같은 매입이 몇 달 동안 유지될 수가 있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 내에 그동안 여러 번 이렇게 터져 나왔던 단기 유동성 부족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구나 이런 것을 사람들이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제 발표는 대부분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했고, 특이한 점이 바로 양적 긴축을 종료한 지 불과 12일 만에 미 연준 관계자들은 돈을 푼다, 양적 완화 이렇게 표현 안 했지만 QE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적 완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실질로 양적 완화를 한 거죠. 돈을 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 경기가 예상보다 좀 많이 어려운 모양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주가가 올랐다가 그다음에 금세 이런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금리를 인하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속하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내리막길을 걸어간 것 같아요. 이제 시중에 유동성 긴축이 생각보다 심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양적 긴축이 끝난 지 불과 12일 만에 완전히 180도 방향을 선회한 거죠. 양적 완화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해버린 겁니다. 다음은 이제 경기 둔화, 고용 사정이 예상보다 심각하다. 두 가지 상황 때문에 통상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위험 자산 미국의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오르다가 그냥 내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별로 상황이 안 좋고. 그렇게 이제 지금 상황이 이렇게 확 올라가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꺾여 가지고 이제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는 이렇게 조금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을 찍어서 여러분들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거를 블룸버그의 엘릭 발추너스 기자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냥 돈을 찍는 거다. 머니 프린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린 알렌이라는 그런 전문가도 머니 프린팅이다. 돈을 뿌리는 겁니다. 돈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의 미국 국채 매입이 몇 달 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돈을 계속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연준이 시장에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한 것임을 시사합니다. 국채 매입은 양적 긴축이 종료된 지 불과 1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시장의 유동성 긴축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했거나 경기 둔화 위험이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강제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긍정적인 반응은 이렇게 경기 둔화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금리를 낮추게 되면
주가가 여러분들 많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금리를 낮추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되게 주가가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시장에 단기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입니다. 그렇지만 뭐 용어를 어떻게 쓰든지 관계없이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미 연준이 양적 완화라고 부르지 않겠지만 그러나 돈 찍어서 그냥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어제 가장 중요한 거시정책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이제 9만 원대 뭐 잠시 8만 원대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이 가격 예측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한 번 정도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비트코인은 일종의 선물 거래입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광풍은 튤립 광풍의 전체를 밟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방송을 보고. 그런데 아마 이분은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모양입니다. 코인 3020. 뭐 젊은 사람 같아요. 16년간 계속되는 버블은 없죠. 버블은 올라가 이런 꺼지게 되면 단기간에 버블이 붕괴가 되는 거지 16년간 계속되는 그런 버블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버블이 없을 수 없는데 어제 이제 특히 비트코인은 초고속 성장 자산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지오바니 박사란 분이 가장 먼저 작업을 했을 겁니다. 비트코인의 여러분들 과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설명하는 함수를 찾아낸 거죠. 이거를 멱법칙 혹은 파워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트코인 가격 Y는 이 Y가 여러분 너무 큰 값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Y는 여러분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시간 출시로부터 날짜의 5.56성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에 따라서 5.56성에 대한 해석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이 5.56성이라는 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한다는 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지오바니 박사 이야기를.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참 제가 가격 회기선을 만들어냈으니까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좀 황당할 겁니다. 이런 회기선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하니까 16년간 가격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전망도 가능한 거죠. 전망도. 그래서 이제 어제 보시면은 어제 다룬 내용이 2030년도에 120만 불 정도가 될 것 같다.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포캐스팅 한 겁니다. 전망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 어제 내용은 지오바니 박사가 야, 이거 참 자기가 먼저 발표했지만 카스파 파워로 님이 참 작업을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오바니 박사가 정말 동의합니다. 러브 이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또 지오바니 박사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굿워크 정말 작업을 잘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 하나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니까 핸들릭 제이라는 분이 오늘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발표한 겁니다. 참 천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 들고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핸들릭 제이라는 분이 발표를 한 이렇게 젊은 분입니다. 핸드릭 제이라는 분이. 이 사람은 여러분들 비트코인 데이터를 가지고 뭐를 발견했는가 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의 장기 예측 모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승률은 점차 감소하는, 속도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성장률 자체는 감소하는 그런 모델이 이제 파월로 맥법칙을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오르지만 이전 사이클에 비해 다음 사이클, 이게 대개 4년에서 5년 반감기를 적용하니까 수익률은 점점 줄어든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Y축은 가격이 너무 크니까 로그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가격 10분의 1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발표했는데, 제가 참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작업을 다 할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쫙 해가지고 이 영상을 여러분 공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영상을 공개를 한 거예요. 2012년, 14년, 16년, 18년, 20년, 22년, 24년, 26년. 그리고 요 위에 거는 여러분 뭔가 하니까 2026년 전망, 2031년 전망, 2036년 전망, 그러니까 5년 터울로 사이클이 5년 정도 반복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걸 여러분들 각 전망치를 이렇게 여기 4개를 공개하고 위에가 상한치 밑에가 하한치로 이렇게 공개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2026년 전망치, 2036년 전망치, 2041년 전망치가 다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작업을 하기에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 전망, 위에는 상단, 밑에는 하단,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를 다 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026년부터 2000 몇 년도입니까? 2026년부터 2031년까지, 2031년까지는 5년 이내에 344% 증가하는 겁니다. 개당 28만 불에서 50만 불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 2031년부터 2036년 사이에는 5년 사이에 227% 전망을 본 겁니다. 96만 불에서 200만 불 정도 예상한 겁니다. 2041년부터 5년 사이에는 167%, 그러니까 성장폭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300만 불에서 400만 불 정도. 이 위에 선이 상단, 밑에 선이 하단, 그 중간이 이제 평균값이죠.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들 연구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똑하다. 어떻게 이런 걸 다 만들어냈을까.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다 추정해 가지고 5년마다 사이클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031년부터 2035년까지, 2036년부터 2041년까지 여러분들 조사를 다 한 거죠. 이렇게. 예술입니다. 예술.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이걸 여러분들 X에 공개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공유하는 겁니다. 2030년대 이후에 이렇게 여러분들 2030년대 이후에 2026년부터 2031년 사이에 하한치는 100만 달러, 상한치는 300만 달러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모델의 기본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걸 이용한 겁니다. 모델의 기본은 맥법칙을 이용한 거죠. 이런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천재들입니다. 천재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끔 이분이 어제 발표한 것 외에 오늘 핸드릭 제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것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28년도에는 18만 불,
예, 하한치가 18만 불, 상한치가 72만 불, 평균치가 36만 불. 2030년도에는 중간치가 60만 불, 상한치가 120만 불, 하한치가 30만 불. 이걸 여러분들 그냥 감으로 한 게 아니고 모델을 이용해 여러분 전부 다 분석한 겁니다. 거의 천재입니다. 천재. 이 모델은 2030년 무렵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2040년까지는 최소 수백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몇 법칙을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한 겁니다. 이게 2026년부터 2030년, 2031년부터 2035년, 2036년부터 2041년 다른 자산보다도 그래도 높습니다. 성장률이. 5년 사이에 344% 성장하는 자산을 구하기는 힘들거든요. 5년 사이 227%, 5년 사이에 167%. 이걸 다 모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다 분석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모든 여러분 사회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현상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지난 16년간 비트코인 여러분 가격 상승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기반으로 전망을 한 겁니다. 모델 기반으로. 그리고 그 모델이 5년 터울로 여러분 4년이 아니고 5년 터울로 여러분들 반복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5년 사이에 344%, 227%, 167%라는 그런 경이로운 자산 수익률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런 것을 다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한 번 더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Y입니다. Y. 이 Y이고 Y를 여러분들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숫자를 좀 다이어트 시키려면 로그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5.56입니다. 5.56승씩 여러분들 성장하는 겁니다. 2030년에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탄생한 지 8030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 평균치가 12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한치는 더 낮죠. 상한치는 더 높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사이언스 과학인 겁니다. 여기 이제 핸드릭 제이 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석 작업을 해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적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본인들이 찾아낸 몇 법칙으로부터 거의 여러분들 편차 이내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2018년에 지오바니 박사가 제안한 파월로 모델로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할 때 그 예측치가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지 보여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가격 떨어진다 해가 여러분들 아니 투자를 하면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지 그렇게 구덩구덩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이야기한 거는 명신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연구 결과를. 투자도 좀 사람이 확술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도. 지금 여러분들 고점에 샀으면 20, 30% 빠졌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들 고속 성장 자산에 투자할 때 20, 30% 빠지는 거에서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기다리면 되잖아요. 기다리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지? 그걸 뭐 방송을 하지 말라니 이런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건방진 이야기입니까? 방송을 여러분들 8시간 10시간 준비해가 방송을 하는데 방송 진행자와 함께 내가 고점에 샀으니까 가격 떨어지니까 기분 나쁘니까 방송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 이 보라고 말이 이런 거를 이런 정례가 누가 이야기해 주겠으면 얼마나 마음의 평정이 생깁니까? 결국은 오르겠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에? 여기 이야기 나오자면 결국은 오를 거 아닙니까? 누가 이런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들 페이퍼 같은 걸 보고 정례가 전달하겠어요. 듣기 싫으면 방송 안 들으면 되는 거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 이런 방송만 계속 들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양이 좀 있어야지 세상에 그렇게 여러분들 아니 한 몇 년 기다리면 100만 불 200만 불 될 건데 뭘 그렇게 대단하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정신을 하는 이야기를 하냐 이야기. 주식 투자를 하는데 50% 이렇게 이런 빠지는 것은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할 때는 양자 컴퓨팅 도전을 드는 분들이 많죠. 양자 컴퓨팅 도전인데 저도 이렇게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소외가 없으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정례가 여러분과 공유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을 이유는 수십 가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것도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투자 안 하는 것도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하라고 내가 여러분들 그냥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고 본인이 이제 결정하면은 그냥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비트코인이 이제 암호를 해독하는데 하루 동안 비트코인의 암호를 해독하려면은 양자 컴퓨팅의 큐빗 수가 수천만 개 정도가 필요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현재 기술로는 100만 개 미만 정도밖에 동원이 가능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안에 양자 컴퓨팅이 비트코인의 여러분들 암호 기술을 해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지 않습니까? 이건 스테파니 박사 이야기입니다. 스테파니 박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 맥법제를 가지고 가격을 예측한 핸드릭이란 분이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이런 암호를 해독하려면은 수천만 개 정도의 그런 큐빅이 있으면은 동원이 가능하면은 하루 만에 이런 해독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기술로는 100개 미만 정도밖에 동원이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타원곡성 암호를 해독하려면은 수천만 개의 물리적 큐비트와 훨씬 더 많은 확장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만에 비트코인의 암호 키를 해독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큐빗 수는 수천만 개로 추적됩니다. 이거는 스테파노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핸드릭 제이 님이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안정적인 계산을 해 100개 미만의 큐비트만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게 현존 기술은 100개 미만만 이런 동원 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음 10년 동안은 양자 컴퓨팅으로부터 위협은 없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비트코인의
대한 암호화 작업을 양자 컴퓨팅의 도전에 이런 내성이 있는 쪽으로 그렇게 바꿔야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해결이 되는 거죠. 핸드릭 제이는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해독하는 데 필요한 엄청난 양자 자원 수천만 큐비트를 현재 기술 수준 100개 미만 큐비트와 비교하면 앞으로 10년간은 양자 컴퓨팅의 위협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암호를 풀려면 3단계가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타원곡성 암호화라는 매우 강력한 수학적 잠금 장치로 보호가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이거를 풀려면은 양자 컴퓨팅이 현재 1단계는 비트코인 키를 부수는 데 필요한 엄청난 양자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데 이게 불가능하고 현재 기술 수준은 아주 초보 단계 현재 우리가 안정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큐빅 수는 100개 미만이고 그다음에 이제 10년 동안은 안전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비트코인이 그런 양자 내성 암호로 교환할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스테파노 박사가 이런 그래프를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암호를 해독하는 데 들리는 시간입니다. 시간 0.01 0.101 하루 10일 100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해독을 위해 가지고 동원해야 될 큐빅수 이게 X축하고 Y축입니다. 그 지금 이 나와 있는 양자 컴퓨팅 업체들이 이제 수준을 뜻합니다. 수준을. 그러니까 여기에 토폴로지컬이라는 그런 양자 컴퓨팅 캣큐빗이라는 양자 컴퓨팅 포토닉이라는 양자 컴퓨팅 슈퍼컨덕팅이라는 양자 컴퓨팅 이런 데가 몇 개가 필요한지 그리고 며칠이 필요한지 이게 지금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존한 회사들입니다. IBM,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또 투자하는 이온큐, 리게티 이런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비트코인의 암호를 해독하려면은 이 슈퍼컨덕팅 기술은 10의 8승분 만에 큐비트를 동원해야 되고 그러면은 0.01 만에 해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은 100개 미만이 가능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토폴로지컬 기술을 가지고는 큐빗 수가 10의 6승에 10의 7승만큼 동원하고 소요 시간은 0.1에서 1일만큼 이렇게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린 요지는 뭔고 하니까 뭐 이렇게 자주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비트코인의 암호를 양자 컴퓨팅이 파괴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웬만큼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 예측 2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나 이런 부분에 별로 심적으로 타격이 없을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탄생 일수의 5.8승입니다. 이런 그래프입니다. 5.8승 비트코인 가격은 이 태어난 일수의 n승 n이 여러분 5.8승입니다. 5.8승
5.8성이죠. 5.8성만큼 여러분들 속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나치게 학술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걸 이해를 해야 그래야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투자를 하고 가격이 요동치더라도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냥 현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 전달한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 가격은 태어난 일수의 5.8성만큼 성장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고 사이클은 거의 5년 만에 반복이 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 감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끄떡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함수관계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T의 여기는 5.7성이네요. 5.7성 5.7이나 5.8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박사님 엠비트나 비스미 망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우려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해킹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해킹하면 회사에서 변상을 해야 되겠죠.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한다. 아이들을 위한 장기 투자는 좋죠. 테슬라 이름 투자하기보다 난 비트코인을 사겠거든요.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시겠지만 마이클 세일러 일론 머스크와 함께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죠. 아이들을 위한 장기 투자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좋은 의견인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n이 1이면은 선행입니다. 45도 각도로 성장하는 거죠. 가격은 시간에 비례해 직선으로 증가합니다. n이 5.7이라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매우 강하게 지수적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엑스포넨셜이 아니라 슈퍼리니어라는 표현을 쓰네요. 슈퍼리니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5.7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딱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죠? 끄떡없는 겁니다. 올해 안 오르면 내년에 오르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 사람이 확고한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 5.7 값은 비트코인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매개 변수입니다. 그지? 여기 5.7 가장 중요한 값입니다. 5.7이 가격 성장의 주된 동력을 나타냅니다. 이 값이 클수록 장기 추세선이 더 가파릅니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장기 가격 성장은 시간의 5.7 제곱에 비례한 추세임을 나타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를 만들어낸 다음에 여러분 이 그래프에다가 맨 뒤에다 플러스 엡실론 노이즈를 주면은 데이터를 합성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신테틱 데이터라 하지 않습니까? 합성 데이터. 숫자를 사랑해야 돼요. 숫자를. 그래야 여러분 사고가 명료해지고 사기를 안 당하는 겁니다. 한국 선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국 선거를 분석하게 되면 이런 여러분들 함수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6년간의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의 가격 자료를 가지고 이런 함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국 선거를 가지고 꼭 같이 이런 함수를 찾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함수를 찾아낸다는 것은 이런 무슨 뜻인가 하니까 숫자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거를 한국 사람들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싶지 않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꽝이 되는 겁니다. 꽝이. 공 박사님 함수 공부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망한 겁니다. 망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무시개가 망하니까. 사회과학이 이런 뭘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이런 함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예? 사회과학이 여러분들 공학이란 게 자연과학이 뭔고 하니까 숫자를 분석해 이런 함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사람 뭘 찾아냈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찾아낸 게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이거를 16년간 선거 데이터가 아니고 비트코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함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한국 선거 데이터는 훨씬 더 이것보다 더 풍부합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전부 다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안 하려고 하니까 골로 가는 겁니다. 너무나 이런 애통한 겁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투자할 때 이러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담대한 겁니다. 5.7만큼 성장하는 거죠. 5.7만큼. 그런데 지금은 또 뭘 할 수 있냐. 여러분 이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엡실론이라는 노이즈를 제공하게 되면 데이터를 합성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여러분 합성의 데이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함수입니다. 점선이. 그리고 거기다가 엡실론이라는 노이즈를 제공해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데이터를 만들어가 이렇게 점을 찍어 본 겁니다. 합성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합성 데이터를.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패턴이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전에 한 분 말씀처럼 20, 30% 여러분들 까졌다 가지고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힘들면은 다음에 한 20, 30% 회복하면 팔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찾을 수 없으면은. 이거 여러분들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찾아낼 수 없으면은 착하게 이런 포켓팅 가능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 점수는 이 함수입니다. 이 함수. 이 함수고 이 함수에다 여러분 노이즈라는 것을 여러분들 집어넣어 가지고 데이터를 합성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점을 찍어 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청록색 점은 합성 데이터입니다. 합성 데이터. 여러분들 한국 선거에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런 여러분들 함수가 나옵니다. 이런 함수가. 이런 함수에다 이런 엡실론 대가 여러분들 자료를 만들어 보면 착하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대책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 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함수를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함수를 찾아낸 겁니다. 함수를 찾아내 가지고 발견한 함수에다 노이즈를 대해 가지고 합성 데이터를 생산하는 겁니다. 합성 데이터를 이런 그래프를 찍어 본 겁니다. 합성 데이터. 합성 데이터를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 형성의 몇 법칙의 설명력 이런 그렇게 찍어 가지고 해보니까 정확하게 뭐가 맞더라. 이 데이터가 맞더라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설명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미래 가격도 대충 여기에 맞춰서 변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시장 구조 같은 게 바뀌고 기관들이 채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조금 여러분들 변화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가격 변화의 설명력은 대부분 이런 함수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조하셔 가지고 제가 이걸 쫙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신테틱입니다. 신테틱 합성.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전부 다 분석하면 이런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하면은 투자도 손해를 보고 국민들이 무지하게 되면은 선거도 다 잃어버리고 하는 겁니다. 사실과 진실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그러면은 개인이든 민족이든 고생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 더 하고 넘어가죠.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ETF가 폭발하네요. 폭발을.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예, 올해 뭐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연초에 전 세계적으로 14조 7천억 불 정도 ETF를 샀는데 지금은 19조 4천억 불로 늘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ETF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여기 사람들이 투자를 글로벌 상장지수 펀드 자산은 올해 작년과 정확히 32% 성장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럼 ETF가 32% 성장한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이제 그냥 지수만 추구하는 그런 펀드는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액티브 펀드들이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액티브 펀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겁니다. 액티브 펀드들은 펀드 매니저가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운용 수수료가 높죠. 예. 액티브 ETF는 자금 유입의 33%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나온 상품 수의 84%를 차지합니다.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 쪽에서는 수동적인 ETF, 패시브 ETF를 운영해야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액티브 ETF를 많이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출시된 ETF 수 가운데 84%가 액티브 ETF입니다. 이미 패시브 ETF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ETF들이 다 차지했으니까 저는 이제 액티브 ETF를 그렇게 권하지는 않죠. 운용 수수료가 높고 이렇게 하니까. 자, 다음에 여러분들 참 욕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사람들이 뭐든 시도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ETF 중에서 뭐가 여러분들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이 됐는가 하니까 밤에 비트코인을 사고 낮에 파는 ETF가 출시한 겁니다. 별 사람들 다 있죠. 예, 여기 비트코인 이름들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신청된 액수가 뭔가 하니까 밤에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미국 시장이 마감될 때 매수하고 개장할 때 매도하는 ETF에 대한 새로운 신청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원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블룸버그의 발추너스 기자 여러분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대박이 나옵니다. 나라가 이러면 좀 자유로워야 뭐든 시도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거는 하면 안 되고 이렇게가 여러분들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이런 상품을 출시하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들 낮 시간이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위가 장외 거래고 밑이 현물 1등 가는 IBIT ETF니까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이런 밤에는 가격이 내려가고 낮에는 여러분들 밤에는 가격이 내려가고 아니죠. 낮 시간에는 가격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장외 거래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비트코인을 밤에는 사고 이런 낮에는 팔고 하는 그런 비트코인이 탄생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자유롭게 허용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수익의 비트코인 ETF의 수익의 대부분이 시간 외에서 발생합니다. 시간 외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짐 비아코란 분이 장내 거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는 17시간 50분이니까 73%고 그다음에 주식시간은 27%이기 때문에 73%의 시간 동안 보유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100% 매도하고 매수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피력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죠. 어제 잭 말러슨한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고 이런 것을 출시한 21 캐피탈이라는 것을 이제 해가지고 94년생이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이제 뭐 여기 이제 당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관을 포함해 누구나 비트코인을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작년하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비트코인 시장에서 기관들이 수요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기관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니까 여기서 오지 오래전에 비트코인을 여러분 대량으로 소유했던 그런 원조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투매를 많이 했다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여기 잭 말러스는 젊은 양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기관들이든 개인들인 간에 갖고 싶으면 갖는 것이고 갖고 싶지 않으면 갖고 싶지 않는 거지. 그걸 기관들이니까 가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말이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히 자본주의적인 그러나 너무나 옳은 이야기인 겁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나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는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이 늦게 깨우쳐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은 그거 되는 거지. 왜 기관들은 안 되고 뭡니까 개인만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주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자산이 제가 믿는 것처럼 기념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은 모두가 월스트리트를 포함하여 그 안에서 가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시장에 보내는 우리의 주요 메시지는 여기도 여러분들 참 여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깔끔하죠. 이 잭 말러스가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여기 이제 비코우즈라는 그 표현 뒤에 우리처럼 기회를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기초로 해가지고 다른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비즈니스에 우리처럼 먼저 기회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평가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먼저 봤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떤 기회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마이크로 스트레치처럼 여러분들 선발 그룹처럼 우리가 사이즈를 업 시킬 거다 이렇게 기대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자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시장이 아직까지 우리와 같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인정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 잭 말러스가 우회 상장한 것을 소개를 했거든요. 투자하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기초 상품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소프트뱅크 같은 회사들이 엄청난 돈을 댄 겁니다. 테드나 이런 데가. 그리고 어제 또 여러분들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이 회사에서 켄트 피츠젤러드라는 그런 미국제의 딜러에 속하고 있는 회사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비트코인 기반 미국채와 비슷한 그런 정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여러분들 다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비트코인 기초자산을 갖고 수많은 종류의 상품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좀 더 시장 자체에 대한 그런 정확한 그런 진행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다룬 것 중에서 특히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맥법칙이나 지오바니 박사의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 더 들여다보는 것이 그런 장기 보유에도 도움이 되고 투자 결정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